오늘부터 내 이름은 너희의 재앙이야. 숨 쉴 때마다 나를 떠올리게 될 거야. 강재인이 그렇게 말했는데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고 눈빛은 오래 식은 쇳덩이처럼 차가웠습니다. 황기찬은 그 말이 허풍이 아니라는 걸 바로 알아차렸는데요. 예전에 강재인은 사랑하는 아내였지만 지금 눈앞에 강재인은 모든 계산을 끝낸 사람의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김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곁에 섰는데요. 단단히 쥔 주먹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고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큰 경고처럼 느껴졌습니다. 정호성은 큼직한 봉투를 탁자 위로 밀어 올리며 숨을 고르고 있었고 정윤이는 오랜 세월 눌러왔던 울음을 한번 삼킨 뒤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미세하게 떨리던 손끝이 곧 고요해졌는데요. 이제는 울음보다 행동이 먼저라는 결심이 자리 잡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정호성이 봉투를 열어 보였는데요. 안에는 20년 전 화재 사고 직전의 보험 증액 서류, 대리수령 내역, 통화 기록, 그리고 YL그룹 협력사를 거쳐 흘러간 자금 흐름표까지 가지런히 들어 있었습니다. 숫자와 도장, 메모가 촘촘하게 얽혀 있었는데요. 페이지를 넘길수록 한 가지 결론으로 수렴하고 있었죠. 숙자가 입을 막고 누군가는 돈을 챙기고 남은 사람들은 억울하게 무너졌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때 보험 설계사가 불려와서 떨리는 입술로 고백을 이어갔는데요. 처음엔 그냥 보험만 팔았어요. 그런데 불이 나고 사망 소식이 들리자 아내에게 알려주려 했는데요. 노숙자 차림 여자가 막더라고요. 자기가 아내인 척 대리 수령하고 보험금 나눠 먹자고 했습니다. 그 여자가 숙자였어요. 그 말이 끝나자 정윤이의 어깨가 한번 크게 흔들렸고 곧 낮고 길게 울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도 공소시효라니요. 죽은 사람만 억울한 세상이 말이 됩니까? 오성은 윤희의 어깨를 지그시 눌러주며 조용히 말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와야 합니다. 냉정하게 하나씩. 돈줄, 평판, 권력. 셋을 동시에 끊으면 저 사람들 숨 못 쉬어요. 그날 밤부터 강재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잃고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절친이라 믿었던 사람에게까지 뒤통수를 맞았는데요. 이상하게도 그 모든 상처가 그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고 한 단어만 또렷하게 남겼습니다. 되찾겠다. 강재인은 도윤과 오성, 윤희와 미란을 모아두고 말했어요. 감정으로 뛰면 지는데요. 우린 계획으로 갑니다. 한쪽은 크게 두드리는 망치, 다른 한쪽은 보이지 않게 올가매는 거미줄이에요. 망치는 폭로와 여론이었고 거미줄은 규제와 소송, 그리고 자금 동결이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울음이 말로 바뀌고 말이 계획으로 바뀌는 순간이 이렇게 또렷하더라고요. 한편 강세리는 폭로월드의 예고 영상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연락하던 기자들이 통화를 피하고 광고주들이 계약 보류를 통보했습니다. 설상가상 황기찬이 집 비밀번호를 바꾸고 저 여자 이 집에 못 들어오게 하세요라고 숙자에게 지시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세리는 손에 쥔 휴대폰을 그대로 바닥에 내던지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기찬아, 내가 날 버려. 날 버리는 순간 내가 끝나는 거야. 세리는 이를 악물고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화면에는 전송 완료 표시만 덩그러니 떠 있었고 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숙자를 찾아가 매달렸지만 돌아온 건 혀를 차는 소리뿐이었는데요. 내가 저지른 일은 내가 감당해. 원수도 저런 원수가 없구나. 세리는 그 말에 입술을 깨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살려면 먼저 물어야 한다고요. 강재인은 거짓말처럼 맑은 얼굴로 업무 서버의 예전 폴더를 열어봤는데요. 과거 자신이 결제했던 디자인 발주 문서들 사이로 낯익은 파일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로고 원본과 도면 해시값이 서로 다른 협력사 송장에 동시에 찍혀 있었습니다. 이중 발주, 페이퍼 컴퍼니, 반복 결제. 조각이 하나로 맞아떨어졌는데요. 내 서명 위로 누가 올라타 있었네요. 근데요, 서명은 칼처럼 방향을 바꿀 수 있어요. 서명자 보호 조항, 내부 고발자 보호 조항, 총괄 결제권 추적까지 묶으면 칼날이 그쪽으로 돌아갑니다. 도윤은 의료자회사 공동연구계약서에서 작은 문구 하나를 짚어냈는데요. 위수탁 데이터 관리 책임 분기 조항이었습니다. 여기요.
도난과 유출 책임이 수탁사 관리 소홀로 먼저 명시돼 있었습니다. 기찬이 DH홀딩스에 뒤집어 씌우려던 프레임은 여기서 막을 수 있어요. 우리가 먼저 공증과 공시를 밀면 그쪽의 계약 파기는 오히려 부당이 됩니다. 오성은 자금 흐름표를 더듬어 계좌 간 연결고리를 이어 붙였고 미라는 오래된 메일함을 뒤져 회장 비자금의 흔적을 더해 넣었습니다. 미라는 낮게 속삭였다고 해요. 예전엔 어른인 척했는데요. 오늘은 진짜 어른으로 살아봅시다. 그때 정미래가 제인을 찾아왔습니다. 창백한 얼굴, 잦아든 호흡, 그러나 결심한 눈빛이었는데요. 제인아, 나 은호가 떠나던 날 세리 옆에 있었어. 난 몰랐다고 변명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말해야 살 수 있을 것 같았어. 제인은 입술을 꾹 다물었다가 천천히 물었습니다. 미래야, 지금이라도 내 편에 설 수 있니? 아니면 차라리 진실 편에. 미래는 휴대폰을 꺼내 제인 손에 쥐어줬는데요. 오래전 세리가 남긴 음성 메시지가 재생됐습니다. 걔 집을 태우면 우리가 새 집을 얻지. 슬프지만 세상은 그런 거야. 문장 하나가 공기 중을 날카롭게 베어냈고 그 칼날은 곧 폭로월드 영상 속으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영상이 공개된 날 세리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서 내려올 줄을 몰랐는데요. 댓글은 냉혹했고 시선은 더 냉정했습니다. 프레임은 더 이상 세리가 고를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 사이 문화재청과 합동으로 진행된 보관고 압수수색에서 미술품으로 위장된 거액의 차명 자산이 적발됐는데요. 목록 맨 위에 회장은 반드시 돌아온다라는 메모 사본이 붙어 있었고 언론은 작품 사진을 흐리게 처리해 보도했습니다. 주가는 단숨에 곤두박질 쳤고 국세청과 공정위, 검찰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이사회는 비상 소집됐고 안건은 위기관리위원회 설치였는데요. 회의 직전 내부 문서가 외부로 새어나가면서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윤리위원회는 무엇을 했는가? 20년 전 화재 관련 사내 조사는 있었는가? 기자들의 질문이 기찬의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아주 짧은 정적이 카메라에서는 한 세대쯤 길게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오후 이사회는 결국 황기찬에게 사퇴 권고안을 의결했는데요. 숙자와 세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거의 동시에 외쳤습니다. 내가 먼저였잖아. 두 사람의 목소리는 닮아 있었고 그 닮음이야말로 오래된 공모의 잔향처럼 느껴졌습니다. 숙자는 밤늦게 누군가를 은밀히 만났는데요. 어둠 속에서 들린 목소리가 낮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너무 잘하더군요. 특히 강재인. 맑은 눈으로 칼을 들더라고요. 숙자는 담담히 대답했는데요. 맑은 건 금방 흐려져요. 그 전에 꺼야죠. 멀찍이서 카메라 셔터가 연속으로 터졌는데요. 정미래가 숨을 죽인 채 그 장면을 찍고 있었습니다. 미래는 핸드폰을 꼭 쥐고 중얼거렸다고 해요. 이건 내가 해야 해. 내가 살아보려면. 황기찬은 마지막 승부수를 꺼내들 생각이었습니다. DH홀딩스에 씌운 기술 유출 프레임을 끝까지 밀어붙이고 동시에 인수합병 카드로 판을 바꾸겠다는 계산이었죠. 그는 제인을 불러앉혀 단단하게 말했는데요. 넌 결국 내 아내야. 나 없이 넌 아무것도 못해. 제인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기찬아, 내 옆에 있는 게 제일 위험했어. 그래서 내렸는데 내 배에 아주 작은 구멍 하나만 뚫어뒀어. 물은 소리 없이 차오르거든. 기찬의 미간이 좁아졌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자신이 던진 말보다 제인의 말이 더 또렷하게 남는 기분이었죠. 밤이 깊어질수록 모두의 내면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병원 옥상에서 도시 불빛을 내려다보던 김도윤이 조용히 말했는데요. 아버지, 오늘은 누군가의 생명을 더 살린 건 아니었지만 어떤 죽음들이 더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한 발짝은 옮겼습니다. 정윤이는 낡은 액자를 벽에 다시 걸고 유리 표면을 한번 쓸어내렸습니다. 당신, 이제 조금 편해도 됩니다. 내가 여기서 버틸게요. 강미라는 오래된 메일함에서 좌표처럼 보이는 숫자와 도면 조각을 찾아내 제인에게 보냈는데요. 창고가 아니라 미술관이었어요. 보험, 이동 경로, 인수증까지 붙어 있습니다. 그 순간 제인의 눈빛이 번쩍했는데요. 작품 차명 보관이면 문화재 규정으로 회수 명분이 더 견고해집니다. 동결 다음은 반환이에요.
다음 날 아침 폭로월드에 새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숙자와 세리의 과거 사진, 노숙자 위장을 한 숙자의 실루엣, 세리의 음성 메시지, 페이퍼 컴퍼니 송장과 도면 해시갑 비교 화면, 위수탁 조항 캡처가 끊김없이 이어졌는데요. 화면 마지막에 흰 글씨 한 줄이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진실은 늦어도 사라지지 않는다. 댓글창이 순식간에 불이 붙었고 여론은 예상보다 더 빨리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 기울기가 YL 주가를, 임원의 표정을, 로펌의 태도를 밀어붙였고요. 그때 세리가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수신이는 황기찬이었고 문장은 아주 짧았는데요. 우리 아들 황지호. 내 이름으로 지켜줘. 기찬은 그 한 줄에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지호의 이름은 그의 가장 약한 곳이었는데요. 그는 심호흡을 한 뒤 제인에게 전화를 걸었죠. 제인아, 지호는 건들지 마. 제발. 제인은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아이들을 어른의 죄에서 분리하자는 원칙을 지키고 있었는데 당신이 지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 당신이 만든 폭풍이니까. 그 말이 끊기는 순간 기찬은 처음으로 패배라는 단어가 자신의 입안에서 굴러가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사회는 전격적으로 사퇴 권고를 확정했고 감사위원회는 내부 조사 결과를 외부 기관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숙자와 세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소리를 질렀지만 그 소리는 더 이상 누군가의 판단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이미 판은 넘어가 있었고 이제는 반환과 정리에 관한 절차만 남아 있었거든요. 법정에선 울음 대신 기록이 오갔고 분노 대신 증거가 오갔습니다. 가압류 집행이 줄줄이 떨어졌고 동결된 계좌 목록이 서류처를 두껍게 만들었는데요. 변호사는 웃지도 울지도 않는 얼굴로 한마디만 했습니다. 서류가 오늘의 경고장입니다. 발신인은 진실, 수신인은 당신들. 그날 밤 강재인은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은호가 남긴 자동차 장난감이 고요히 누워 있었는데요. 그녀는 장난감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은호야, 엄마 오늘도 약속 지켰어. 내일도 지킬게. 엄마 아직 강하더라. 장난감 바퀴가 손바닥에서 아주 조금 굴러갔다가 멈췄고 제인은 그 미세한 움직임에 웃음 비슷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웃음과 눈물이 같은 자리에서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울음은 이제 결심의 다른 이름이 되어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진동했는데요. 오성의 메시지였습니다. 자료 취합 끝. 지정 시간에 일괄 발송. 제인은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는데요. 금속의 차가움이 의외로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문이 열리고 바깥 공기가 한 번에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 공기 속에 사람들의 웅성거림, 자동차 소리, 누군가의 웃음, 아주 작게 섞인 한숨 같은 것들이 뒤엉켜 있었는데요. 제인은 한 발을 내디디며 마음속으로 천천히 반복했습니다. 되찾겠다, 지키겠다, 끝까지. 그리고 다음 날 새벽 폭로월드의 마지막 영상 말미에 아주 짧은 음성이 덧붙었는데요. 돌아갈 시간이네요. 화면은 바로 검게 꺼졌고 사람들은 동시에 숨을 삼켰습니다. 누구의 목소리인지 확신하는 이는 없었지만 모두가 다음을 기다리게 되는 소리였거든요. 강재인은 그 소리를 들으며 화면을 껐고 미소도 한숨도 아닌 표정으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럼 또 막아야죠. 내가 지키기로 했으니까요. 그렇게 말하고 걸음을 옮겼는데요. 발소리가 바닥을 가볍게 두드렸고 그 리듬이 이상하게도 안도의 박자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군가는 돌아오고 누군가는 떠날 준비를 하고 누군가는 오래 미뤄둔 사과를 꺼내 들 준비를 하던 새벽이었습니다. 진실은 늦어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오늘따라 그 문장이 유난히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더 흥미진진한 리뷰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